안녕하세요. 1월 4일 오후 3시 18분입니다.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진 않았는데요. 일단 먼저 코인 스테이킹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오타는 3,000개를 이 파이어플라이라는 지갑에다가 이체를 해서 지금 어셈블리랑 시머를 이제 스테이킹 하는데 이제 90일 동안 하는 건데 이제 한 7일 정도 지났죠. 7일 동안 이제 어셈블리는 674개, 그 다음에 시머는 1억 6,800만 60만 9천 개. 예, 이거 뭐 현재 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어쨌든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가격, 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스테이킹을 해서 수량을 좀 키우고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스텔라를 아요타에 이어서 스텔라를 제가 또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전자지갑에 넣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매 시간마다 아쿠아라든가 그 스텔라를 스테이킹하기 위한 YXLM 이뭐 울트라 스텔라라든가요 뭐 이렇게 칭하던데 이거에 대한 걸 매 시간마다 수량은 적어요. 뭐 지금 그 풀에 스테이킹 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받는 수량은 적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수량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요타 이어서 저기 그 다음에 스텔라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 XRP를 제가 이제 이 17,000개를 스테이킹을 해서 지금 한 이틀 됐나요? 지금 보면은 뭐 날짜 여기 나오잖아요. 1개월짜리 정기 예금인데 여기는 2월 1일 만기가 여기는 1월 31일 돼서 이제 연 5%의 스테이킹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지금 해봐야 뭐 5.54개 합해봐야 5.54개 정도 뭐 2, 3일 됐지만 매 매일 오후 5시쯤에 이제 이자 적립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리플도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식시장을 보면요. 일단 3시 2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뭐 거래는 사실상 뭐 오늘 마감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 그래도 다행히 코스닥은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1% 넘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0.62, 코스피는 플러스 전환했고요. 근데 사실상 좀 실망스러운 게 어제 미국장 좋았거든요. 나스닥은 1.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 넘게 올랐는데 2.05%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 내리니까 아마 그 영향으로 내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그 약보합 정도거든요. 약보합 정도로 내리고 있고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연초 역시 이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사실 지금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애플 같은 경우는 어제 3조 달러 시총이 3조 달러 넘었고요. 테슬라는 그 뭐 인도량 그러니까 이제 작년 2021년도 인도량이라든가 4분기 생산량이라든가 이게 사상 최고치여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어제 13%나 올랐거든요. 그 무거운 주식이 13%나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늘 그 호재를 이어받지 못하고 힘이 없는 장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부자들도 요즘 미국 증시 투자한다고 그러죠. 이러면은 진짜 한국 시장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 떠나겠어요. 기관은 연일 팔고 있거든요. 기관은 뭐 진짜 이상하게 코스피는 7,145, 코스닥은 2,800억, 선물은 또 9,658계약을 샀지만 기간이 안 도와주네요. 외국인도 뭐 오늘은 안 도와줬지만 이제 진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애플하고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세스가 1월 6일부터인가요? 1월 6일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메타버스 로봇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종목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 IPO가 있죠. 그 시총 예상이 7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러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RF 세미가 나노 CMS처럼 뭐 UVC 램프
그 살균, 멸균, UVC 램프를 해서 군산시 보건소에 설치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요. 광진실업은 자동차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비트나인, 메타버스, 이런 거 같고, 로봇주는 이제 세스 역량으로 여전히 로봇 테마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로보라든가. 그리고 오늘의 제 원 타픽은 KCC입니다. 제가 어제 살려고 했었는데, 이게 실리콘 때문에 실적이 퀀텀 점프할 거라고 뭐 이런 기사가 이전에도 한번 있어가지고 세게 갔지 않습니까?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그 KCC가 지난번에 47만 7천 원까지 9월 14일 날 이때도 실리콘 때문에 이제 대부분 KCC가 이제 페인트, 건자재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실리콘이 신사업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때도 세게 갔는데 제가 이 좀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어제 좀 살려고 했는데 30만 원에 좀 샀으면 좋았을 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났죠. 근데 이 무거운 종목이 24.92% 올랐습니다. 오늘 24.9, 25%나 올랐죠. 거의 뭐 고가에서 종가가 뭐 차이가 얼마 안 내는데 대단합니다. 이 무거운 게 이렇게 세게 가더니 못 사서 너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TSI입니다. TSI가 2차전지 장비주로 전고체 배터리하고도 관련 있고 TSI도 있었고 CIS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있었죠?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는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라기보단 세 개가 있었죠. 전고체 배터리 이슈로 전에 세게 갔던 거 다 LG 엔솔하고 뭐 협력한다는 뭐 그런 얘기 있었고 CIS가 있었고 이게 지분 투자한다는 뭐 그런 말도 옛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잊혀져 있다가 이게 TSI 같은 경우는 어제도 세게 오르고 오늘도 세게 오르거든요. 어제도 좀 강하게 올랐던 것 같아요. TSI는 CIS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잊혀지는 관계로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렇게 뭐 간식권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종목들을 계속 주워 담아야 돼요. 주워 담아서 이렇게 슈팅 나올 때 이럴 때 수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 고점에 비해서 아직도 볼륨이 많이 남았죠. 18,400원까지 갔으니까. 예, 불과 두 달,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두 달 반 전. 예. 그 사이에 잊혀져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뭐 만 원 밑으로 떨어졌네요. 만 원 밑으로. 예, 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3,000원 넘게까지 올라오는데, 참 이런 것도 다 기억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관심권에서 멀어질 때, 계속적으로 사모아야 된다는 거죠. 예. 어, 뭐 여러 가지 업종에서 이렇게 뭐 좀 뭐 올랐는데 제 토픽 아까 KCC와 그다음에 TSI 그 외에 뭐 JLK는 뭐 의료기기 갖고 뭐 즉 일본에서 뭐 일본 식약처에서 뭐 암인가 암 진단하는 뭐 그거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이슈로 좀 세게 가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그다음에 어제에 큰 이슈가 있었죠.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1,800억 횡령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니, 자기 자본의 뭐 거의 100%에 가까운 횡령이라는데, 어떻게 한 개인이 1,800억이나 넘는 걸 횡령할 때까지 그 아무도 몰랐다라는 게 저는 더 놀라워요. 그 회사가 아무리 한 개인이 어떻게 그 돈을 빼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 사람이 슈퍼겜이라는 거죠. 뭐 동진 세미캠을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 뭐 슈퍼겜이라고 해서 지금 손해보고 팔았던데 그때도 근데 아직 잔량이 남아 있다 그러면서 동진 세미캠 주가도 5만 천 원 넘게 갔다가 쭉 지금 어제 오늘 쭉 빠지고 있죠. 이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돼서 근데 그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이후에 이제 뭐 다른 거 뭐 덴티움이라든가 디오라든가 그런 이 덴티스도 아마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임플란트 그냥 덴티움 덴티스 디오 뭐 이런 게좀 반대급부로 올라갔다는 거죠. 참 이게 좀 웃기는 장입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정말 이 비합리적인 비이성적,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보 디자인은 전에도 한번 나왔죠. 이게 뭐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뒤에 회사 자금으로
미국 증시, 유망한 증시 종목을 많이 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다트에서 사업 보고서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어제 그렇게 세게 가고 애플도 세게 가니까, 이제 수익이 좋아진다. 이게 투자한 수익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국부 디자인이 잊혀질만 하면 또 갑니다. 잊혀질만 하면. 참 재밌습니다. 예, 이때도 뭐 본업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내 유보금이라고 할까요? 사내 돈으로 국부 디자인이 해외 주식에 투자한 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잊혀졌다가 한 번씩 튄다라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참 국부 디자인 재밌네요. 어,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한때 날렸던 회사인데 국부 디자인이. 그리고 오늘 뭐 게임주는 엄청 대부분 내렸고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아까 그 KCC 그다음에 KCC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뽑은 게 TSI, 세 번째로 뽑은 게 대본 마그네틱입니다. 대본 마그네틱. 대본 마그네틱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탈철 장비라고 해서 근데 대본 마그네틱이 정말 세게 갑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오르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스탠다드 롱레인지 차량 LFP 배터리 채용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지금 뭐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골든 뭐라고 그러죠? 골든 드래곤인가? 뭐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뭐 9% 넘게 올랐나? 뭐 하여튼 그 지수가 올랐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에도 중국 이게 미국 증시 상장의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우리나라도 어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죠. 예, 뭐 대부분 뭐 모르는 기업이긴 하지만,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어, LF 배터리가 좀 부각이 돼서 다시 부각돼서 대부 마그네틱이 좀 더 세게 가지 않았나 지금 최고치인데 대부 마그네틱이 그 뭐라고 할까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했는데 IR북이 있습니다. 대부마가틱이 이제 IR 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번 만든 것 같은데 어 일단 탈철 장비가 주된 그거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소재 임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IR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세부적으로 다뤄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지금 위 회사가 지금 뭐 그렇게 실적은 썩 그렇게 뭐 잘 나온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어쨌든 LFP 배터리에는 필수적으로 이 화재가 생기기 때문에 금속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리튬 이오전지 발화 요인이 되는 건데 탈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철을 없앤다는 거죠.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여기에서 없고 그다음에 그 임가공 사업을 하고 신사업으로 또 진출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전에도 제가 이제 아모그린텍하고 그때 노바텍도 지금도 제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대부 마그네틱도 있으니 오늘 주가가 세게 가가지고 아직도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언급드리고 세 번째 제 픽이고 그다음에 M 플러스도 잊혀졌다가 진짜 2차전지 장비주인데 거의 최고가를 쓴 것 같네요. 어, 그 종전 최고가는 작년 9월 20 재작년이죠. 2020년이니까 그때 9월 20일에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거의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지금 M 플러스도 2차전지 장비주입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인포뱅크도 엄청 없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컨텐츠죠. 유진 로봇 테마주고 엔시스도 2차전지 장비주고 오늘 조선주 중에는 미포조선이 가장 눈에 띄네요. 미포조선이 오늘 뭐 수주 공시도 나왔죠. 1조 6,700억 원, 1조 6조 700억 원에 이제 새해부터 수주 공시가 나왔죠. 이게 그래서 대형 LNG선 한 척과 컨테이너선 세 척 이래가지고 지금 수주가 나와서 오늘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세겠다. 올해 조선주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작년에 안 좋은 그 빅베스 재무제표를 떨어졌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상승 탄력이 좋을 거라고 정거사 레포트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올라왔고 그 외에 현대중공업도 올라왔고 뭐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조선주들은 다 올랐던 것 같습니다. 좀 물론 이게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세게 올랐죠. 8.7% 넘게. 지오소프트가 이제 오아시스 자회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한일시멘트 오늘 뭐 KCC도 뭐 근자재 실리콘 때문에 올랐지만 근자재 저 분류되니까 건축자재 한일시멘트 성신양해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 에너테크도 2차 전지, 그 다음에 유니드 친환경 8% 오늘 오르네. 간만에 올랐습니다. 간만에 로보티즈가 로보테마 그런 식으로 올랐고 덴티움도 아까 그 덴티스, 디오,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반사이, 자화전자는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그 저기 갑툭튀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또 안 나네. 갑툭튀 이거 없애는 폴디드 줌에서 이제 삼성전기와 같이 특허가 있는데 애플 아이폰이 이걸 채용한다라고 해서 삼성에 공짜로 갖다 써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죠 한번. 네. 그 꾸준히 자화전자는 뭐 자화전자도 지금 거의 최고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28,250원이 12월 20일 날인데 거의 뭐 최고치에 거의 다 올라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이 뭐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는데 예, 오늘 상승폭이 상당히 뭐 대부분 높아요. 원준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꽤 올라왔네요. 이 원준도 제 진짜 그 공모우주 청약했다 한 주도 못 받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열처리 장비.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순위로 보면은 대형주들이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저렇게 날아가도 우리나라에서 반도체주는 오늘 힘이 못 썼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반도체 하면 우리나라인데 대만하고 어쨌든 동진 세미캠이 아까 오스템 임플란트와 엮여가지고 좀 힘을 못 썼고요. 네이버가 오늘 이상하게 2.8%나 떨어졌습니다. 네이버가 참 네이버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메이드도 많이 떨어졌고요. 위메이드도 지금 16만 9,200원. 예. 비트나인은 아까 그 메타버스 관련해 글로벌 로보티즈 뭐 이 참 위메이드도 많이 떨어지고 네이버도 떨어지고 오늘 게임주도 힘이 없었습니다. 잉포뱅크는 이제 자율주행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닉스도 있고 인포뱅크 캠트로닉스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OLED 이제 채택률이 높아진다. 그런 것 때문에 기대하는데 애플 이슈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애플폰에 OLED 소형 OLED를 채택한다고 하면은 그 혜택은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거니까요. 예. LG 화학이 그나마 오늘 뭐 이제 보고서 증권사와 보고서에서 4.21% 반등해줬고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은 이제 뭐 주력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주가는 뭐 확 낮아지겠죠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법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빨리 법적으로 이거 이런 거 물적 분할하는 거 기업들이 물적 분할 못하게 아니면 하더라도 기존 주주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무쪽 분할을 해서 SK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지만 시점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SK이노베이션은 그래도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20만 원 밑으로까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20만 원 밑으로까지도 빠진 적이 있죠. 예, 19만 3천 원. 예. 그런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다루고 하니까 물론 이제 정권 신고서 제출한 거는 이제 LG 엔솔이 이전에 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닌지는 몰라도 구체적인 어떤 시점의 차이로 이 두 개의 주가의 움직임이 물적 분할을 한 두 개의 움직임이 이렇게 좀 갈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가 모처럼 힘을 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디스플레이가 뭐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직전 21년 4월 26일 최고가 27,600원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LCD 디스플레이 아직까지 LCD 디스플레이가 좀 비중이 더 크고 그 당시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뭐 수요가 넘쳐나가지고 원래는 이제 사양으로 접어드는 LCD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LED 디스플레이가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안철수 제가 볼 때는 뭐 정치 테마는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아무리 뭐 지지율이 뭐 두 자릿수 10% 넘어도 제가 볼 때는 뭐 반짝입니다. 이런 거는 손대지 말아야 돼요. 반짝입니다. 반짝이. 그리고 SK 스퀘어는 이제 SK텔레콤과 분할해서 근데 엄청 많이 빠졌다가 거의 뭐 58,000원까지 떨어졌었나요? 54,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국이죠.
SK 스퀘어도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SK 제가 이틀 전에 SK를 소개했지만, 예, 중간 투자, 지주형 투자사, 투자형 지주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SK처럼,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LG전자는 애플 이슈로 오늘 14만 5천 원까지, 15만 원도 조만간 갈 것 같고요. 아까 KCC는 말씀드렸고, KC가 초반에 좋다가 좀 떨어졌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좋았습니다. 네, LG화학은 서로 다른 흐름. 삼성 SDI도 오늘 재미가 없었죠. 삼성 SDI는 뭐 약보합 상태고, ETF 차이나 전기차 솔라 액티브가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오늘 요걸 좀 주워 담아봤습니다. LNF도 뭐 약보합 상태고,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이 그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 전환사채가 있는데 그게 만 원짜리더라고. 2016년에 발행된 건데 전환가가 만 원이에요. 전환가가 만 원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일 상장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가 밀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이 50만 주 해갖고 1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오늘 좀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팔지 않는다고 하면은 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지만, 만 원짜리인데 저렇게 48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48배 수익이 난 거잖아요. 예, 48배 수익이 났는데 저 사람들이 안 팔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 물량이 좀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에코프로비엠 국내 3호 BW 행사, 예, 이 신주인수권 부사채 이거든요. 만 원짜리예요. 행사가액이 만 원이고, 이게 2016년도인가? 16년도에 발행했다고 하더라고요. 2016년도에 발행하고 100만 주잖아요. 추가 주식수 100만 주. 만 원짜리가 100만 주가 상장이 되는 거예요. 1월 5일. 내일이죠. 내일. 만 원짜리가 100만 주가 상장이 되는데 지금 47만 원, 48만 원 하잖아요. 이 주식을 안 팔까요? 이 사람들이? 이 신주인식품 부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팔까요? 제가 볼 땐 단기적으로는 많이 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도에 발행한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내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내일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 만약 이 사람들이 안 판다고 하면, 그리고 전망이 좋다 이러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일, 그 다음에 이 100만 주 소화시킬 정도로 직대까지는 주가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그 바람에 양극재 대표되는 LNF라든가 2차전지 소재주가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ETF든 펀드든 패시브 자금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니까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내일 해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 주가도 올라오고 뭐 전기차가 저렇게 많이 판매되고 중국에 있는 그 미국 증시 상대된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런 애들도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2차전지 소재주는 계속 우상향한다고 봐야 되면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미래에 올라간다, 더 간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어 오버행 이슈, 이게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예, 주가는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할 거 아닙니까? 만 원짜리인데 지금 47만 5천 원이 뭐 지금 차익이 얼마입니까? 46만 5천 원이잖아요, 주당. 그거 100만 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겠죠. 어쨌든 내일이 저가에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또 알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들 안 팔고 안 판다고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에코프로비엠 매매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래프톤 게임주 대장도 좀 내렸고, NC소프트도 오늘 좀 내린 것 같고, 그 바람에 에코프롬도 오늘 좀 내렸습니다. 에코프로 어떤 지주사니까요. 뭐, 위메이드도 내렸지만, 오늘 펄어비스도 내렸습니다. 펄어비스, 위메이드 이런 거를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좀 내렸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올 한 해 2022년 게임주를 또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좀 사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비덴트도 코인이 계속 요즘 재미가 없죠? 코인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덴트도 내리고, 다날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우리 기술 투자도 내리고, 그다음에 코세스는 오늘도 조금 올랐네요. 뭐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TSI, CIS 이런 거는 좀 올렸고 오늘 2차전지 장비주도 올랐고 2차전지 장비주가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 TSI도 그렇고 NCS도 그렇고 아까 저기 M 플러스도 그렇고 2차전지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CIS 여기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뭐 하이브도 많이 빠졌네요. 3.7%, 카카오 게임즈도 2.9% 빠지고 어, 게임주는 많이 빠졌고 바이오주도 오늘 많이 빠졌네요. 삼바도 2.52% 빠졌고 예, 분리막 만드는 SKI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후성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 LFP 배터리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후성은 좀 올랐고 컴투스하고 컴투스 홀딩스도 오늘 엄청 좀 빠졌죠. 예, 컴투스 홀딩스도 빠지고 컴투스도 빠지고 위즈빅 스튜디오 빠지고 예, 카카오페이도 4.25% 빠지고 한전기술 어제는 뭐 원전 이후에서 이제 뭐 그게 뭐라고 그랬지 이 원전이 뭐 어디 무슨 카테고리에 뭐 이렇게 됐다는 지금 이유도 사실 분열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천연가스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독일은 원전 반대하지만 프랑스는 찬성하고 뭐 이런 뭐 내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천연가스도 그렇고 지금 상당히 유럽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슈들이 많이 복잡한 것 같고 그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RF쌤이 아까 말씀드렸고 원전 그래서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원전이 좀 빠졌죠.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네오위즈 홀딩스도 NFT 플레이 투원 게임이라고 해서 상당히 세게 갔는데 네오위즈도 오늘 상당히 초반에 좋았는데 오늘 빠졌죠. 종가는 빠지고 셀트리온 삼형제는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고 QSI가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레이즈 다이오드 그 센서 때문에 28,650원까지 뭐 최고가를 썼다가 약간 윗꼬리를 좀 달았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조정받으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QSI도. 예,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엄청 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15,000, 6천에 있던 게 28,000원까지 올랐으니, 예, QSI.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동안 오른 게 있어 좀 조정받는 것 같고, 오늘 조선주가 좋았죠. 조선주 좋았고, 어제 또 하나는 맥스트를 위시한 뭐,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그 EDGC가 어제 상한가 갔는데 바이오 관련된 그를 그 해가지고 메타버스를 한다고 그래갖고 어제 EDGC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이 뉴스더라고요. 저도 이게 참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근데 힘을 좀 못 썼네. UDGC가 여기 보면 AI 휴먼 메타버스 프로젝트라 갖고 여기 맥스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맥스터 게임 플랫폼, 콘텐츠 개발사인 클라스 소프트 등 7개사와 함께 AI 휴먼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런 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사가 났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이런 것도 메타버스가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DGC도 보시면 2010년부터 세계 1위 유전체 기업 미국 일루미나, 하버드 브로드 연구소, 23M이라는 전 세계 12개 기업 뭐 이렇게 해갖고 아시아에서는 이 뭐 DNA 이게 1등 기업이라고 EDGC가 그러는데 물론 뭐 1등이라고 해도 실적은 안 나오곤 있지만 향후 이런 거와 메타버스와 결부되면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맥스트 그다음에 EDGC 뭐 그런 게 있었고 MPC는 또 어제도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올랐고 이 물류 기업인가 예, MPC는 계속 오릅니다. 그리고 엠노라는 기업도 있는데 제가 엠노도 요즘 무상증자를 한번 했는데 엠노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그 공급망 이슈 있어갖고 엠노라는 걸 한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엠노가 정말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게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된 공모가에서도 얼마 안 됐는데 만 원인가 공모가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12,000, 2020년 10월 20일 만에서 지금 뭐 44,000원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100% 무증한다고 공시를 했거든요.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엠노도 엄청나. 이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엠노도 한번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이게 무상증자 결의를 했는데 이게 신주 기준일이 이달 18일이네요. 이달 18일이고 상장일이 2월 9일인데 지금 뭐 4만 원 넘게 올랐으니까 엄청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때가 한 3만 원 초반이었나 그런 것 같은데 엠노 정말 대단하게 올라갑니다. 엠노. 예, 그리고 WI 뭐 정치 테마주는 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 외에도 보면은
대본 마그네틱 있고, 유니드 아까 말씀드린 CIS, 에이프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이게 LG 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 건설할 때 거기에 장비가 들어가는 2차전지 장비주고, DNT도 2차전지 장비주면서 디스플레이 장비주고, 에이프로는 또 제가 전력 반도체 PMIC 하는 업체라고 그랬고요. 하나기술도 이제 장비주, 2차전지 장비주도 하고, NC에는 자율주행, 캠트로닉스도 자율주행인데 오늘 세게는 아니고 꾸준히 올라와서 거의 최고치에 육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캠트로닉스가 34,100원이 최고치인데, 인텔리안 테크도 오늘 좋았고요. HSD 엔진, 조금씩은 좋았는데, 지수 전체로 봐서는 코스닥이 뭐 0.5% 내려가지고 재미는 없었다.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미국 증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 증시가 좀 재미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미국 증시 지금 대만은 최고치입니다. 이 반도체가 가니까 대만은 이렇게 최고치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대만도 반도체가 많지만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많은데 상당히 좀 중국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창판이 이렇게 2.41%나 내리고 좀 아쉽습니다. 대만 갖고는 최고치네요. 야, 최고치를 가고 있고 인도도 이제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 같고 인도네시아도 뭐 거의 뭐 최고치의 그 수준으로 호주도 최고치네요. 호주도 최고치고 어쨌든 대만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아쉽습니다. 베트남도 거의 최고치네요. 베트남도 최고치고 일본도 오늘 뭐 좀 1.77%나 올랐는데 참 우리나라는 힘을 못 쓴다는 게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럽장이 곧 개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시황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 외 기타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트레이딩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어쨌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니까 직접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시황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